알겠습니다. 이번에는 UFO 얘기를 좀 네네.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비행 접시라고 많이 불렀는데 미확인 비행체 UFO 발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오래됐다고 하는데 네. 결국은 1950년대 이야기예요. 그런가요? 네, 시작된 게. 그때는 일각에서는 뭐 UFO란 말도 없었어요. 고대 이집트에도 뭐 UFO 그림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제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네. 사람들은 뭐든지 패턴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연관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뇌가 작동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북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그 토속 장식 같은 것들 뭐 길쭉길쭉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거 외계인으로 보기 시작하면 전부 외계인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피카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그런 거 되게 고무적 받아서 이렇게 한 거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UFO라고 하는 것 이전에 네. USO라고 하는 게 또 유행을 했었어요. 예. Unidentified Submarine Object. 서브머린 오브젝트. 뭐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배가 없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세계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녔어요. 기구랑.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미국의 네바다나 뭐 뉴멕시코를 중심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발견이 되고 보고가 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그때는 UFO란 말도 없었어요. 저기 떠다니는 뭐 이상한 거 이렇게 하다가 그 설로는 톰보우라고 하는 명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가 그 위원회에서 네.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네. Unidentified Flying Object라고 하자. 그래서 그게 1950년대 이야기예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데로 이직한 저희 에디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에디터가 자기는 어린 시절에 UFO를 봤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지금도 주장을 그런 하고 사람 있거든요. 많이 있죠. 네. 혹시 선생님도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요. 네. 칼세이건의 일화가 있는데 예. 그 밥을 먹는 식당에서 막 여러 개의 불빛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여러 사람과 목격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UFO라고 칼세이건이 있으니까 칼세이건이 이제 잠깐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이제 집에 가서 분석을 해가지고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이건데 네. 사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행위가 네. 빛이 들어와서 뒤에 망막에 거꾸로 맺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바로 보니까 이미 왜곡된 걸 보는 거고요. 그거 원피스 논쟁이 있었잖아요. 금색이냐 뭐 보이는 거. 예. 그거 봐도 본다고 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뇌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목격담과 진술이라는 거는 네. 그게 뭐 1000개가 있어도 소용없는 거고 그게 뭐 인공위성에서 찍혔다든가 네. 뭐 이렇게 됐을 때에 그러면 그게 뭔가를 얘기할 게 있는 거지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가령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1973년에 충남 보령의 낙동초등학교 4학년 일반 2반 합동체육 시간에 선생님과 학생들 다수가 동시에 UFO를 목격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UFO 목격이라는 게 저도 이제 어디 방송국에서 의뢰해서 봤는데 예.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 방에다가 그 파리 스티커를 붙이고 핸드폰 흔들어서 찍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목격해도 같은 왜곡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소용이 이제 없다. 뭐 어린이날 같은 때 네. 한 6시쯤 되면 그 UFO 목격담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 공원 같은 데 갔다가 네. 그 하트 모양의 음박 그 풍선을 동시에 놓치거든요. 그럼 그게 막 올라가서 예. 10개가 보였다가 5개 보였다. 이거 난리가 나잖아요. 5월 5일이 UFO 제철이군요, 제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예. 식의 것도 있고 생각보다 구름의 형태가 다양해요. 멀리 가는 새들도 그렇고 예. 금성 같은 거 뭐 하늘 밝을 때 나타나서 금성을 보고 UFO 신고 많이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알려고 하면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제 봤다고 하기 신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네. 있었던 수많은 목격담 중에 네.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목격담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게 파보면 결국에는 아닙니까 다? 네, 그렇죠. 이게 노출이 안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인공위성이 떠 있는데요. 네. 하늘을 전체를 보는 것보다 땅을 보는 측지위성, 리모트 센싱을 한다 그러는데 네. 측지위성이 월등하게 많아요. 땅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찍히는 거.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뭐 하다못해 우리 막 구글 맵이나 네. 그 우리 그 어떤 맵들 보면 막 자기 오줌 누는 거 막 찍혔다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별게 다 찍혀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목격이 되려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이렇게 삼각 측량을 목격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못 가는 것들은 하늘의 현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에 포착되지 않기가 네. 진짜로 온 우주선이라면 참 힘들어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네네. UFO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시는데 네네. 그 UAP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 UAP는 뭐냐면 네. U는 Unidentified고요. 네. 그다음에 A는 Aerial 공중.
그다음 P는 피노미넌 현상. 공중 현상. 네, 그래서 UFO를 지금 앞으로는 UAP라고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연 현상까지 포괄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이 찍은 네. 날아다니는 물체 같은 것들 공개하고 그건 진짜다. 예. 그러니까 진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찍힌 것이 사진상에서 생긴 어떤 현상이 아니라 네. 인화 과정의 현상이 아니라 네. 실제 뭔가 날아다닌다. 저기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네. 저거는 진짜 뭔가 날아다니는 거라는 네, 거. 되게 조그만 거예요. 네, 조그맣고 뭐 그냥 뭐 뭐가 날아다니면 부스러기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아까 그 우주 쓰레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우주 쓰레기라 그러면 큰 거 생각하지만 걔네들 파편 같은 건 뭐 1mm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녀요.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들이 많아서 네. 저런 것들이 실제 날아다니는데 저거는 진짜 날아다니는 거다. 그거를 얘기한 거고. 네, 네. 저기 ET가 타고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네, 그건 아니라는 건 며칠 전에도 또 부인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그 사실은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네. 다른 나라들의 현상을 좀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띄운 공처럼 된 것들 예, 했잖아요. 예. 그거를 공식적으로 네. 그 숨기지 않고 찾아보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뭐 정찰 진짜 비행체건 뭐건 진짜 목적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하게 되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스피겔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를 위원장으로 내세워서 네. 저걸 조사해보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투명하게 해보겠다. 네네. 네, 이런 차원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가겠습니다. 교양서의 고전이죠.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이 쓴 유명한 표현이 있죠.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 닷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표현이 나온 거죠? 그게 보이저 1호가 네. 1990년 2월 14일에 이제 해왕성 궤도쯤을 날아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멀리 가면 이제 보이저호의 카메라 성능상 지구가 안 찍혀요. 이미 그때 화성 같은 건 안 찍히는 정도였고 네. 그래서 칼 세이건이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자. 그러니까 보이저호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게 이제 설계가 되었거든요. 예. 그 더 늦으면 이제 지구 안 찍히니까. 예. 그래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오. 아쉽게도 이제 화성은 못 찍었죠. 그때 지구가 찍혔는데 그게 한 픽셀도 안 되는 점 정도의 크기로 찍혔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칼 세이건이 페일 블루 도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가족 구성원 중에 창백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저렇게 찍힌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한 픽셀도 안 되는 점으로 찍혀 있었던 거죠. 근데 저 사진 한 장이 정말 과학적 의미를 넘어서 인류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준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가장 먼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찍은 것이고, 네. 이제 1990년이면 이제 이게 2월 달인가 조금 지나면 뭐 걸프전, 뭐 이라크와 쿠웨이트 침공하고 이런 거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 막 일어나고 그런데 그냥 점 하나 무심한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뭐 거울에 비춰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성찰을 하는데 네.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구를 네. 보는 것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좀 우리 많아지죠. 저 정도 점인데 우리끼리 왜 이렇게 그 속에 막 이런 것도 아득바득 생각할 수 싸우냐, 있고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저 속에 없었던 사람도 있고 1990년 2월 24일 전에 뭐 떠돌아다니는 공기 속에 뭐 산소였거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장 비싼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럴만합니다, 정말. 예. 칼 세이건이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구를 잘 보살피고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하는데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 책에도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하다 맨 끝에는 이제 사람의 문제로 와서 우리가 뭐 금성 얘기할 때도 금성이 뜨겁게 된 게 이 온실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지구도 까딱하다 저렇게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실 지금 되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 위기 상황을 합의를 해서 그 아젠다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 고무적인 것이고. 고무적인 거죠. 네. 그 오존층 그 프레온가스 없앤 것이 하나의 성공 사례로 있고, 예. 그리고 그 아젠다를 수치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기후 협약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고 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그 국가 간에도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네, 사실은. 네. 그 삐걱삐걱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행해야 될 때죠. 행동하는 게 이제는 중요할 네. 때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